하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자, 동서냉전 1990년 종식됐다고 치고, 자, 그러면서 이제 22년도 푸틴이 그 우크라이나 침공 전까지 약 한 32년간의 이런 그 공백이 있는데, 시간적인 이런 공백이 있는데, 이때 유럽 안보 상황이 아까 뭐 객관적으로 간략히 얘기를 했지만, 적이 없어졌다 그 얘기를 했지만,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나 하는 거를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 관계는 완전히 좋아져서 이제 러시아는 서방하고 이제 완전히 전략적인 파트너 관계다. 그러니까 94년도 그 당시 그 부다페스트 메모랜덤 해가지고 러시아 옐신 그 다음에 미국의 이 클린턴 자 이렇게 그 다음에 영국 자 이렇게 전부 이 세 나라가 그 당시에 구소련 때 이제 핵무기를 배배했던 그 구소련 공화국 예컨대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 벨라루스 여기에 있던 핵무기들을 전부 다 이제 러시아로 96년까지 이관을 시키고 그 대신에 이제 이 세 나라의 어떤 안보나 뭐 경제 협력이나 이런 걸 책임져 준다 하는 게 이제 부다페스트 메모랜덤이에요. 자, 이런 것들을 했고 그 다음에 또 이제 97년도에는 이 나토하고 러시아하고 기본 협정을 체결했습니다. 그래, 그룬나토 이걸 했는데 여기에 따르면은 이제 우린 둘 다 적이 아니다 이제. 자, 친구다, 사회적 파트너다, 사이좋게 지내자 이런 그 협정을 체결했고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간에도 우호 협정이 체결됐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91년도 그 당시 구소련이 해체가 되면서 그때 91년 12월 1일부로 이제 독립이 됐는데. 자,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하고 우협정이 체결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전부 다 이제 뭐 공산주의자들 구체제 그 공산 지도자들이니까 뭐 그게 그 각을 안 세우고 그렇게 이제 우협정 체결했다 97년도. 그러니까 그 당시에 쿠츠마 그 대통령 때인데 우크라이나 쿠츠마 대통령 때 2대 대통령 때 이와 같은 우협정이 체결이 됐고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국경선 이런 것들 전부 다 우리가 리스펙트한다 이런 내용들이 여기 다 들어가 있고 자 그랬었다 이제 한때 그랬었다 이제 그 말이죠. 그 다음에 97년 12월 달에는 나토가 아니고 이제 요번엔 EU하고 러시아하고 이제 그 동반자 관계 자 이거 전략 또 협정을 체결했고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이제 유럽 국가 나토들은 이 우크라이나를 신생 독립국 우크라이나를 계속 지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 파트너십 포 피스에서 비나토 회원국하고 나토 국가 간에 이제 그 군사 훈련을 한다든지 이런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이 이 파트너십 포 피스다 이 말이에요. 이걸 체결하면서 공동 훈련도 했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러나 2007년 이래로 그러니까 17년이 지난 17년 이래로 17년이 이와 같은 이제 완전히 미롤 관계가 잘 유지되다가 그러나 2007년부터는 이제 삐걱거리기 시작한다 서방 진영과 러시아 관계가. 그러니까 2000년도에 러시아는 이제 푸틴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푸틴이 들어서고 나서 이제 한 7년간 푸틴이 몸을 푼 다음에 그때부터 서방 진영과 이제 각을 세우기 시작한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대통령, 미국 대통령 부시가 이제 폴란드에다가 우리가 미사일 요격 체제를 이제 설치하겠다. 체코에다가 레이더 기지를 설치하겠다. 이러니까. 옛날 같으면 폴란드나 체코는 완전히 위성국가로 우리 완전히 앞마당이었는데 거기다가 이와 같은 이런 미사일, 레이더 이런 체제를 이제 설치를 한다고 하니까 완전히 눈이 돌아버리는 거죠. 예, 러시아 입장에서는. 그래도 2008년도 이제 부카레스트에서 그 당시에 그 나토 정상회담에서 이제 그 루마니아 부카레스트에 나토 정상회담을 하는데 부시가 앞으로 조지아 그 다음에 우크라이나 이 전부 다 구소련의 그 공화국들인데 얘들을 최대한 빨리 나토에 가입시키고자 한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완전히 이제 푸틴의 완전히 이제 자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2008년 8월달 러시아는 조지아와의 그 전쟁을 벌입니다. 그러니까 조지아도 이제
구소련의 공화국 중 하나인데, 그러니까 그 조지아 내의 아파제나고 지도세티엔, 자, 이 두 개 공화국들이 러시아인이 상당수 살고 있는 이 두 개 공화국들이 이제 독립을 하겠다고 이제 독립운동을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이제 푸틴이 지원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을 벌였다. 물론 일방적으로 조지아가 깨졌습니다. 그 다음에 2014년도 3월 달에는 자, 이 푸틴이 크림반도, 지금 우크라이나 크림반도 이거를 완전히 먹어버렸어요. 이게 합병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크림반도 이거는 우리 러시아 땅이 맞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964년도에 그 당시에 그 전까지는 이게 러시아 영토였는데, 왜냐하면은 1654년도에 그 당시에 그 우크라이나 크렘리츠키, 자, 이런 게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당시에 완전히 이제 페레슬랍 이거 그 완전히 강화 조약을 체결하면서 우리 우크라이나를 러시아 너희들이 좀 이제 관할해서 예 그대 보호령으로 삼아달라, 그런 페레슬랍 그런 협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크멜리츠키가 그 당시에 지도자가 그렇기 때문에 그때부터 이제 러시아 영토였는데, 1954년도, 쏘리. 그러니까 1954년도에 이 크림반도를 이제 그 당시에 그 공산당 서기장이던 후르쇼프가 자, 이것을 완전히 우크라이나 그 공화국한테 줘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체가 이제 크림반도 출신이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푸틴은 여기에 대해서 이것은 크게 잘못된 결정이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런 일이 있었고, 그 다음에 2014년도엔 다시 이제 돈바스에서 이제 내전이 있었다. 그러면서 이게 여태까지 지금 현재 러시아 서방진의 관계가 완전히 2014년 이래로 크게 그 악화됐다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2013년도 말에 그 당시에 키예프 중심가에 그 마이단 플라츠라고 이제 저 광장이 있는데, 여기서 대규모 이 키예프 그 시민들이 전부 이제 시위를 벌였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야누코비치 대통령이 자, 이제 앞으로 우리 우크라이나는 EU에 가입할 거다 하면서 이제 Association Agreement 여기에 전부 사인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전부 야누코비치, 이 친러주의자, 뒤에서 푸틴이 조종하는 이 야누코비치가 이 협약 자체를, 이 협정 자체를 완전히 그야말로 그 캔슬을 해버렸다 이제 그 말이죠. 여기에 분노한 이제 키예프 시민들이 전부 나와서 유혈 충돌 사태가 벌어지고, 여기에 따라서 이제 그 야누코비치는 러시아로 도망을 가고, 이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사실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실질적인 전쟁이 이제 계속 이어져 와 있었다, 이제 이어져 오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제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합병 이후에 이제 그때부터 나토는 야 우크라이나 그냥 두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이제 계속 여러 가지 군사적인 훈련 뭐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해왔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16년 이후에는 나토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그 지원을 했다. 이제 Comprehensive Assistance Package 이런 것들을 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군 능력을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군사훈련에 참가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뭐 인도적인 지원을 한다든지, 군사 장비를 지원한다든지 뭐 이런 분야에서 계속 우크라이나를 도와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자 이와 같은 이제 물론 뭐 조금 이제 조금 위협 의식을 갖긴 했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이것이 우리 안보 유럽 개인 개별 국가들 안보와는 직결된 뭐 그런 거로 심각하게 느끼지를 않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럽 국가는 2022년 직전까지 약 한 30년 동안 계속 병력을 감축하고, 그러니까 독일 같은 경우는 26%, 예컨대 34만에서 24만에서 지금 18만 가까이 되고, 프랑스도 막 20만 가까이 되고, 그러니까 계속 42% 감축하고, 그 다음에 이탈리아는 45% 감축하고, 이런 식으로 전부 병력들을 감축하고 국방 예산을 이제 완전히 줄이고 그랬다 이제 그 말이죠. 자, 독일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2024년도 GDP의 이제 1.9%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GDP의 3분의 1 이상을 국방비로 쓰고 있고,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는 GDP의 한 6%에서 7% 가까이를 쓰고 있다. 이렇게